있으실 거죠, 의원님들? 네, 반갑습니다. 화성정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마이크 좀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정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은 그 메타 2단계라고 불리우죠. 환성동 99번지, 95번지 관련된 졸속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을 잡은 이유는요, 지금 반성동 99번지와 95번지가 여러 절차 중에 있고 절차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장이 직무 정지 상태인 5월 7일 화성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화성시장도 없고 부시장도 없는 상태에서 실장이 위원장을 대행의 대행을 통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 소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 의원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시의원들 도의원을 없으니까 시의원도 몰랐습니다. 이런 졸속 행정, 날치기 통과는 제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석 좀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화성정 국회의원 전용기고요. 오른쪽에는 김영수 시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은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희 당선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수정 당선인 참석하셨고요. 그다음 심희정 당선인 참석하셨고 김영훈 도의원 당선인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문을 먼저 낭독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인물 없어요? 유인물? 저희 기자명으로 나눠주세요. 주문을 복사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문 일단 낭독하고 따로 배포드리겠습니다. 네, 취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행정 공백기에 강행된 메타 2단계 조건부 의결, 화성시는 시민 앞에 답하셔야 됩니다. 화성시는 지방선거가 진행 중인 지난 5월 7일 시장 직무정지와 제2부시장 공석이라는 행정 공백 속에서 동탄 최대 규모 개발 사업 중 하나인 메타 2단계 반성동 95번지, 99번지 도시계획 심의를 밀실에서 날치기 처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통의 주체인 주민과 지역의원은 논의 과정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이 걸린 대규모 개발 사업을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은 1조 피해 자료 공개, 구체적 보상안 수립이라는 모호한 문장만이 전부입니다. 지역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보는 이 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고 무책임한 조건으로 덮어씌운 채 강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입니까? 결정권자 없는 틈을 타서 대행의 대행이 주도한 이번 결정으로 화성시 행정의 공정성은 무너졌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화성시는 의결로 한 달 넘게 그 결과를 숨겨왔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까맣게 몰랐다고 대답했고 뒤늦게 사실을 안 주민들은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화성시의 인근 주민들에 받을 영향을 전달해왔습니다. 화성시는 이를 알면서도 주민들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번 의결 과정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세대 주민들의 주거환경, 재산권, 생활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왜 하필 행정 공백기에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처리했는지, 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심의를 진행했는지, 왜 의결 결과를 즉시 공개하지 않았는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선거 중에 시장, 부시장 행정 공백기에 의결했는가?
왜 주민들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회의 내용조차 공개받지 못했는가? 왜 수천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했는가? 화성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문에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건부 의결 과정에서 제시된 일조권과 학교 대책, 주민 보상 방안이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인지, 사업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화성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메타 2단계 조건부 의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5월 7일 공동위원회 회의록 심의자료를 즉시 공개하고 시민들의 검증을 받으십시오. 셋째, 향후 사업계획 승인과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행정은 시민 신뢰를 위해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더 이상 시민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행정 공백기에 이루어진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까지 문제를 지켜보고 감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충분히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졸속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선거 기간 중에 시장도 없고 부시장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밝혔지만 저희 지역 그 의원실에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시의원들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의원이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참석하지 못했답니다. 선거기간 중이니까 더없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어디 지금 화성시장이 공백을 틈타서 이런 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확인하신 건지 여쭙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서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에게 따로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 저는 그 옆 지역인 한 아파트에 가서도 직접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아니,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네. 네. 이건 공남 공모가 2주간 됐는데 그러면 네. 지역구 의원님께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수렴 결과도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2,914명 중에 2,912명이 찬성한 결과인데 자꾸 네,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주신다고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주민 수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만 토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요, 발언권을 제가 죄송합니다. 주민들께 드리기는 어렵고요. 기자님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요.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확인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과거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토대로 하진 않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네, 확인은 안 하셨다는 말씀. 네. 아니요, 구체적으로 그것만 토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대상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 2,000명 중에 2명 반대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보내오는 의견들이 저는 타당한 측면도 있고 반대되는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민들의 갈등과 이번에 현장 민원에서 어떤 민원이 구체적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논쟁으로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제안이었습니다. 제게 온 주민들의 반응도 이거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에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건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화성시장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면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굳이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지적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저 조사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전에 화성시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좋습니다. 어저께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한테 공유하실 수 있으실까요? 비공개랍니다. 그러니까 결과 받으신 거. 이 자료. 이거는 저희가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화성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진행 현황 보고 받았고요.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고 이런 소통을 했다. 예, 향후 계획은 이겁니다. 라는 답 받은 게 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럼 하실 말씀 있어요? 네. 네. 우선 조금 그 의도가 서로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게 저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겨나는 피해자의 그룹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피해를 받는 피해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피해를 받게 예상되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다 보니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분들조차도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 주민들은 소통이나 설득의 대상인 거지 반목이나 싸워야 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의미로 이런 뭐 회의나 이런 진행 사항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소통되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뭐 싸우더라도 알고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된 거는 주민들이 그런 반대의 목소리든 뭐든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재 중에 어떤 조금은 깜깜이로 저희도 뭐 선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한 게 아닌가라는 사실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럼 이 상태에서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사람은 지역 의원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해를 저희가 이 사업을 발목 잡기 위해서 혹은 진행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전제 자체는 아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나 목소리를 낼 기회가 박탈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일조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충분히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는데 주민들 중에서는 또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조건부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실행되지 않았는데 약속은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승인이 나거나 사용 허가가 나버리면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않고 사업은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런 불안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들까지도 총망라해서 좀 더 대화하고 또 이런 시기에 좀 약간 졸속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에서 좀 사과를 받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협의해서 설득해서 나가자고 하는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반목하게 하는 어떤 분위기나 그런 말들로 서로 상처를 주지 말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2배, 3배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조금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주시고 저희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생각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또 주민이 배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거고요.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에 대한 배려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철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